혹시 꿀이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 매일 한 숟갈씩 먹다가 오히려 간이 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잘못 먹으면 갑작스런 혈당 치솟음, 쉬어도 안 풀리는 과한 피로감, 원인 모를 속 쓰림과 더부룩함, 이런 문제를 부르는 게 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정확한 방법으로 꿀을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관이 맑아지고 감기가 붙지 않는 몸, 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꿀을 보약으로 바꾸는 3가지 황금 조합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 절대 나가지 마세요. 주변에 꿀 좋아하시는 분, 당 떨어진다고 자꾸 퍼드시는 분 꼭 계시죠? 그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먼저 꿀의 기적 같은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친 몸을 깨우는 천연 에너지 충전소, 바로 꿀입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떨어져 있다면 꿀 한 스푼이 큰 도움을 줍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바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설탕이나 다른 인공 감미료와는 다르게 꿀 속의 천연 과당과 포도당은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섭취하자마자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풀리면서 하루 시작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차는 분들, 기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아침 운동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면 지구력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꿀을 섭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빠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지속적인 체력 유지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꿀은 감기에 잘 걸리는 몸을 지키는 면역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날이 조금만 추워져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이 있죠. 특히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꿀은 정말 좋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꿀에는 끈적한 성분이 목을 코팅해줘서 잦은 기침을 진정시켜줍니다. 이 끈적한 질감이 목 안쪽 점막을 감싸주면서 자극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감기에 걸렸을 때 꿀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목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바이러스가 달라붙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균 성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방부제로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목 안쪽이 붓고 따갑고 아플 때 꿀이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아침마다 목이 따끔한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만성적으로 목이 불편하신 분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선생님이나 상담사, 방송인 같은 분들이 꿀을 자주 드시면 목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효능은 잠 못 드는 밤, 몸을 안정시키는 자연수면 보조제 역할입니다. 혹시 새벽마다 자주 깨고 잠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이 뇌 속 긴장을 풀어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꿀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소량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래서 꿀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생각이 많아서 밤에 뒤척이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불면증 약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몸에 좋은 방법이니까요. 게다가 꿀은 밤새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보충해줘서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서 깨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꿀이 너무 좋죠? 하지만 이 좋은 꿀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이 독이 되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열에 끓인 꿀차를 드시는데요. 이게 바로 꿀의 영양을 다 파괴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 속에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열에 약합니다. 특히 섭씨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꿀 속의 효소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효소가 파괴되면 꿀의 항균 효과, 면역 증진 효과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냥 단맛만 나는 시럽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꿀 속 영양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일부 성분은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물을 끓인 뒤 조금 식힌 다음 미지근할 때 꿀을 넣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 대략 섭씨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꿀차를 드실 때는 꼭 이 점을 기억하세요. 물을 먼저 식히고 그 다음에 꿀을 넣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공복에 꿀 한 스푼씩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꿀 한 스푼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인터넷이나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단당류가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꿀 속의 당이 순식간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우리 몸의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급격히 올라간 혈당 중 사용되지 않은 당은 체지방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둘레가 증가하기 쉬워집니다. 살을 빼려고 꿀을 먹는데 오히려 살이 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꿀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식사 후 디저트처럼 한 입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위장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꿀의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췌장도 무리 없이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꿀을 한 스푼 먹거나 꿀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좋은 효능은 다 누리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무한대로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당뇨 나간 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도 당입니다. 자연에서 나왔다고 해서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당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설탕 대신이라고 과하게 드시면 당뇨 위험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드시게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꿀의 칼로리를 한번 볼까요? 꿀 한 스푼, 대략 21g 정도에는 약 64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설탕보다는 조금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꿀 5스푼만 먹어도 300칼로리가 넘어가요. 또한 꿀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지방간이라고 하죠. 지방간이 생기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간이 약한 분들, 지방간이 있는 분들,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꿀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매일 많이 드시면 간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하다는 건 맞지만 그래도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면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총량은 티스푼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많아봤자 20에서 4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유불급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꿀 먹는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죠. 주변에 잘 몰라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꿀을 보약으로 바꾸는 황금궁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발 저림을 개선하는 데 정말 탁월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꿀의 에너지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계시죠?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얼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워서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계피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꿀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해줘서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꿀과 계피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에 꿀 티스푼 1개를 넣고 계피 가루를 조금만 뿌려주세요. 계피 가루는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쓸 수 있으니 조금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1잔, 저녁 식사 후에 1잔 이렇게 하루 2번 정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피 스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계피 스틱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우려낸 다음 그 물에 꿀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계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정말 좋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비싼 음료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황금궁합은 꿀과 배입니다. 이 조합은 기침을 줄이고 목을 편하게 만드는 데 최고입니다. 배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꿀은 목을 보호해주는데 이 둘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목 건강 음료가 됩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한방에서도 배를 기침 치료에 많이 사용합니다. 배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목 안쪽에 열을 식혀줍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목이 붓고 따갑고 열이 나는 느낌 있죠? 배가 그 열을 내려주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은 끈적한 질감으로 목을 코팅해주고 항균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해줍니다. 배의 시원함과 꿀의 보호막이 합쳐지면 목감기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배와 꿀을 함께 사용하는 처방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배꿀이 정말 좋은 자연 치료제가 됩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부작용도 없고 맛도 좋아서 꾸준히 드시기 쉽습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심할 때, 가래가 많이 나올 때, 이 조합을 드시면 정말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올 때 배꿀차를 마시면 목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배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갈아주세요. 배 껍질에도 영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버리지 마세요. 갈은 배에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목에 천천히 넘기면서 배꿀이 목 안쪽을 코팅하도록 해주세요. 하루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를 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를 통째로 찜기에 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거기에 꿀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찐 배는 성질이 더 따뜻해져서 몸이 찬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궁합은 꿀과 따뜻한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잠을 부르는 심신 안정에 최고입니다. 밤에 뒤척이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을 꼭 드셔보세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우유 자체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유의 칼슘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하죠. 꿀우유가 그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유를 데워주세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냄비에 직접 데우셔도 됩니다. 끓이지는 마시고 따뜻하게만 데워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유를 데운 뒤에 살짝 식혀주세요.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을 정도로요. 그 다음에 꿀 1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이 우유에 고루 섞이도록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요.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마시면 딱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꿀우유를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꿀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도 꿀우유를 만들어 주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잠자기 전 의식처럼 매일 꿀우유를 마시게 하면 수면 습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꿀은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기운을 채워주고 면역을 지켜주고 잠을 편안하게 만드는 천연 보약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랑해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흔들고 과하게 먹으면 위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식후에 1스푼 먹기,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기, 밤에는 꿀과 우유를 섞어서 숙면 취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꿀을 올바르게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꿀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 겨울철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꿀을 좋아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큰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꿀을 드시고 좋아진 경험 혹은 잘못 드셔서 불편했던 경험 등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꿀을 그냥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는 천연 보약으로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건강한 몸, 편안한 마음, 푹 자는 밤, 이 모든 것을 꿀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꿀을 고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가짜 꿀도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물엿이나 설탕을 섞어서 만든 가짜 꿀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원재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꿀 100%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너무 맑고 투명한 꿀보다는 약간 탁하고 걸쭉한 꿀이 좋습니다. 셋째,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좋은 꿀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양봉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꿀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등 꽃의 종류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은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먹기 좋습니다. 밤꿀은 향이 진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좋고요. 어떤 꿀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건 순수한 천연 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벌들이 직접 만든 꿀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오늘 말씀드린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꿀이 결정화될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탕으로 살짝 녹이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꿀이 결정화되는 것은 오히려 순수한 천연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짜 꿀이나 물엿이 섞인 꿀은 잘 결정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꿀이 하얗게 굳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중탕해서 사용하세요. 꿀은 원래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보관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가면 발효될 수 있으니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꿀 용기 안에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넣으면 꿀이 물러지고 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시고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꿀은 오래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셔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